자금 해제 시간입니다. 저 PBR주들이 그간에 눌려 있었던 것에 대한 한풀이를 한 주 내내 보여주더니 그 이슈로 눌러 있었던 코스닥이 오늘 또 한풀이 흐름을 보입니다. 2% 이상의 급등 진행되고 있네요. 양시장 합쳐서 2,000개 종목, 2,000개 이상의 종목이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대단한 오늘장인데 문제는 이것 또한 뭔가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과 종목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세 어제 이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장 초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현물 쪽에서 4,5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그중에 2,500억이 운수 장비로 집중되고 있고요. 한 2,000억은 현대차와 기아로 집중이 됩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오늘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조금 줄이고는 있습니다. 한동안 눌려 있었던 다른 종목군에서도 일제 강세 흐름이 보여요. HBM 혹은 AI 쪽 종목들의 상승세 반갑게 느껴집니다. 호실적 장 전에 내놨죠. 예상 대비해서 한 2% 서프라이즈 내놓은 네이버 영업이익 효과로 인해서 오늘장 강하게 올라가며 서비스 업종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반갑네요. 어제 삼성전자 측에서는 오공장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줄여주는 코멘트 등이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쪽 좀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수급 요소들 따져보면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늘 하는 거죠. 사모펀드 연기금은 어떤 종목군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번 주 역시 기관 투자자들도 PBR에 엄청 집중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PBR주들이 코스피에 다 포진이 돼 있고 네. 이번 주에 기관 입장에서는 이 저 PBR주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좀 빈집 상황에서 좀 급격하게 담았기 때문에 주가에 급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를 좀 드라이브 거는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온기를 주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코스닥 쪽으로는 이제 저 PBR주들 보면 약간 시총 자체가 좀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그 매도를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급하게 자금들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눌리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오늘은 일부의 그 되돌림이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이번에 한 주간 이제 금액 기준으로 이제 제가 이 가지고 오는 매수 강도는 시총 대비해서 얼마를 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형주를 보기엔 되게 적합한데 대형주 쪽이 움직였을 때는 잘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한 주간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 네. 수급의 유입 흐름은 상당히 좀 명확합니다. 보시면은 기아나 뭐 현대차 일단 자동차 쪽 네. 많이 사고 있고 지주사들 그리고 금융사들을 급하게 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 PBR 중에서도 다 사는 건 아니고 다 살 수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선별적으로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좀 제외가 되고 있는 쪽은 먼저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업종 이쪽은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네. 뭐 철강, 뭐 비철, 화학 이런 쪽이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보면은 미국 의존도가 높거나 그런 쪽이 이제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수 중심 아니면 지배구조 개선의 여지가 되게 큰 쪽 그게 결국에는 이제 금융 쪽이나 상사 자본재 유통 이쪽을 지금 기관들은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다들 궁금하신 거는 이제 뭘 사는지는 알겠는데 이거 이제 계속 될 거냐. 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좀 보면 일본은 결국 정부 정책을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수를 만들었어요. 저 PBR, ROE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었고 또 그거와 관련된 수급이 유입이 되도록 ETF 같은 것들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계속 되는지 다음 주에 5일에 공청회가 있으니까 네. 그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외국인의 마음은 정부가 쉽사리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금 같은 것들은 그래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ETF라든지 어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의 어떤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지 두 가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의 PBR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던 한 주였고 저 PBR주가 정말 이슈 타고 급등의 급등 흐름을 기록한 종목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점점 압축되는 현상이 나올 것이고 그에 맞춰서 또 전략을 어떻게 호흡해 나갈지인데요. 방금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저희도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잔금 해제 종목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현대 GF홀딩스 네. 지주사. 지금은 저 PBR 쪽에서 지주사 모멘텀 꽤 많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준비를 해주신 거겠죠? 네, 일단은 저 PBR이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 이전에 이 동사는 본인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네.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기업 가치 상승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제목은 히든밸류와 주주환원을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그 현대 GF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8일 날 이렇게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을 전체를 아우르는 지주사 단일 지주 체제로 전환이 완료가 됐고요. 동사에 주목하는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단일 지주사로 전환이 된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주 환원 정책을 스스로 하겠다라고 지금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시가로 한 1조 원 지금 상회하는 상황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한 7천억 정도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 금싸라기 땅에 지금 금강 쇼핑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큰 쇼핑몰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회사의 거고 이건 아주 일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개발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시가로 했을 때 한 1조 원 정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분 가치는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지주사 형태로 자회사들을 이제 효율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국에 그것은 이제 지분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뭐 자산 뭐 많이 가지고 있고 저평가돼 있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요.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향후 미래 산업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또 배당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들어가는 건데 배당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동사의 배당 수익원은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그다음에 현대차 4개사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절대 배당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건설기계와 장비 쪽, 그다음에 지금 좀 안 좋은 가구 쪽 이쪽의 영업실적 개선이 된다면 배당의 확대가 이쪽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주사로 전환하면서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했었는데 최소 DPS 210원 정도 지급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배당 수익의 확대가 계속해서 선행이 될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수익의 확대,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요소들을 살펴주셨고요. 다음 포인트 열어보면 해외 매출. 그러니까요. 이런 유통 쪽을 이제 다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수에 대한 한계점을 좀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요? 근데 해외 쪽도 모멘텀이 있나요? 네, 해외 쪽도 매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그룹의 매출 비중 중에서 해외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로서는 13.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좀 해외 쪽에 매출이 있는 M&A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주요 자회사의 캐파 확대라든지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해외 사업부 쪽의 매출 비중 증가 지금 현재 13.8%에서 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이제 그 해외 매출 비중도 중요하지만 사업부의 다변화도 저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유통 사업 쪽을 조금 더 지중을 했다면 지금은 비유통 사업 쪽에서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대원강업이라는 회사를 지분을 취득하면서 또 계열사로 편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도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디누스도 이제 캐파 확장을 하면서 외형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이쪽 그 다변화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 GF홀딩스 저희가 가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저는 6,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3,5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350원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 라인 3,500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삼성 SDS, 생성형 AI 시대 주인공. 지금 저희가 치킨 시킬 때 항상 고민하다가 결국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시키잖아요. 이 오늘 두 종목이 약간 저 PBR주 그리고 한동안 내달리다가 지금 저 PBR주 올라가면서 쉬었던 쪽에서 또 한 종목 이렇게 반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삼성 SDS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모멘텀과 밸류 이게 사실 주가의 본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서 1등 주식은 밸류가 싼데 모멘텀이 좋은 주식이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뭐 중장기로도 괜찮거든요. 네. 근데 동사가 저는 좀 그런 케이스에 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저 PBR주 하도 보셔서 좀 지루하실 것 같긴 한데 삼성 SDS도 이제 그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좀 싸졌어요.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 회사가 모멘텀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IT 서비스 쪽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고 국내 탑티어 쪽에서의 경쟁력, 그다음에 이제 신사업 성장 모멘텀에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뭐 사실 PBR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금을 5조 4천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생성형 AI 쪽에서 M&A 할 거다. 예, 적극적으로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이와 관련된 올해 모멘텀이 좀 있어서 저는 그 모멘텀이 발생하기 전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네. 클라우드 매출의 고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실적도 긍정적인 지금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실적 먼저 조금 자세하게 봐드리면 네. 매출액 3조 4천억, 영업이익은 2,100억 정도 기록을 했고요. 컨센에 부합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IT 서비스 사업 매출 성장이 상당한 수익성 개선 효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IT 서비스와 물류 서비스 두 가지로 나뉘는데 IT 서비스는 확실히 클라우드 성장이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매출액이 YOY로 63% 성장했고, 네, QOQ로도 18% 성장하는 네.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서비스 쪽의 영업 마진도 지금 한 11.6% 좀 긍정적이고, 여기에 물류 같은 경우는 분기 반등, QOQ 반등도 저는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쪽도 이제는 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올해의 성장의 키는 첫 번째 클라우드의 성장이 지속되는지, 네. 두 번째는 물류가 반등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23년에 IT 서비스 내 클라우드 비중이 31% 정도였어요. 네. 근데 올해는 35%까지 또 증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마진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류 같은 경우도 운임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추가 실적 하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S 두 가지 올해 키 살펴주셨는데요. 하나가 이제 클라우드 쪽, 하나가 물류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포인트 곧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혁명 시작. 어떤 혁명이에요? 네. 그 이제 AI 서비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목할 만한 AI 서비스 두 가지를 이 회사에서 이제 내놓고 있어요. 패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보유한 IT 자원을 LLM과 연결을 해서 업무 자동화하는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반기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도입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에서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보안, 그 다음에 이제 비용 문제들인데, 네. 이 회사의 이 지금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문서 암호화 기능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을 통해서 보안 서비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해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AI 코파일럿 프로그램인데 기존의 협업 솔루션 같은 것들에다가 생성형 AI를 이제 결합
기업에서 내놓은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2월 중에 화상회의에 실시간 자막 지원이라든지 회의록 작성, 우리 회의하면은 누군가는 회의록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일 요약해주고, 이런 기능들을 포함해서 제품을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연중에는 문서 편집 기능도 추가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RP라든지 CRM 쪽에서 글로벌 솔루션사가 제공하는 코파일럿과 연계하는 서비스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두 가지의 어떤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S 시스템 통합 업체로서 갖고 있는 모멘텀들을 살펴주셨고요. 주가가 지난 하반기 굉장히 좋았다가 올해도 나쁘지 않았었는데 샘 알트먼이 한국 왔다 다녀가면서 이제 저 PBR 쪽으로 관심 쏠리고 쫙 내려왔단 네. 말이죠. 지금 가격 어때요? 접근하기도 괜찮나요? 저는 접근 충분히 할 만하다고 네. 생각하고 PBR로 보더라도 너무 이제 저평가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AI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M&A에 대한 부분들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엠노를 이제 엠노하고 삼성 SDS하고 미국의 기업과 같이 글로벌에서 그 통합 관리 구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수주를 받으려고 실제로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은 가득한데 아직 주가는 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받으면서 PBR 2배 이하로 내려온 종목이기도 하고 모멘텀과 M&A 기대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목표가 얼마일까요? 목표가는 19만 원을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2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과 밸류를 같이 잡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 SDS 얘기해 주셨고요. 앞선 종목까지 놓고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